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 1,000만원 버는 청소 견적 완벽 분석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뭐 완벽하진 않겠죠. 완벽하지 않겠지만 뭐 제 기준에서 완벽하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 오늘의 명언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뭘 하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길.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계단 청소, 매트리스, 화장실 사무실만 알고 나머지는 뇌피셜이에요. 나머지는 뇌피셜이고 저도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청소 견적은 아주 주관적이에요. 업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고객들도 잘 모르니까 통수 치지 말고 신뢰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즘에 입주 청소가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쨌든 청소이들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입주 청소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하는 겁니다. 뭐 평균 시세가 50이라고 칩시다. A 업체, B 업체, B, C 업체 50인데 D 업체에서 30에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데 아닌가 싶었지만 고객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뭔가 뭐 동물털 이 나왔다든가 뭐 바퀴벌레 또는 에어컨 뭐 여러 가지를 집에 문제를 삼아 가지고 옷장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 가지고 청소 요금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원래대로 또는 더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입주 청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막상 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럽다든가 돈을 더 달라든가 바퀴벌레가 나왔다든가 근데 바퀴벌레가 원래 없는 집인데 바퀴벌레 시체를 갖다 놓고 뭐 에어컨도 새 건데 그냥 더러운 사진을 원래 찍어 놓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입주 청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입주 청소를 쓸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결국 소문이 나긴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한 1년, 2년 하다가 업체명을 바꾸고 다시 하고 하기도 하던데 저는 그닥 그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자 계단 청소 얘기해 봅시다. 먼저 표준은 4층이에요. 4층 기준으로 복도는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요렇게 했을 때 보통 7, 8만 원 받아요. 전국적으로. 울산이나 역 경남권은 8만 원 이상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저도 8만 원 받고 있거든요. 요걸 9만 원으로 올릴까 싶기도 한데 조금 고객들 반발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요거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신규 청소 딴 거 월 9만 원인데 여기가 3층 건물이에요. 3층에 주차장까지 주차장 쓸어주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월 9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보통 복도가 있죠. 복도가 있으면 3m에서 5m 사이가 될 겁니다. 빌라는 보통. 길면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m라고 치면은 4층이니까 20m지 않습니까? 10m당 만 원 추가해가지고 4층 복도 20m 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던데 계단 청소 그 월 8만 원 평균 시세가 얼마냐 해놨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만 원 받는 곳은 많이는 없다. 대부분 저는 9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받아요. 올려받아가지고 평균으로 치면 정확히 그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9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빌라 하나당 9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마저 이야기하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쓸어주는 거는 월 만 원 그리고 좀 월 2회 정도 쓸어준다거나 월 1회 쓸어주는 거나 매주 쓸어주는 거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냥 평균적으로 월 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쓸어주면 뭐 15,000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했고 월 1회면 조금 애매하다 그쵸? 그리고 물청소, 주차장 물청소가 요거는 3만 원 이상. 왜냐면 시간이 조금 더 잡아먹으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꼴인 게 수도가 대부분 있거든요. 수도는 물 한 번 쫙 뿌리고 대부분 호수도 연결돼 있어요. 물 한 번 쫙 뿌리고 한 번 밀대로 닦아주면 됩니다. 닦아주고 그 밀대는 물기 꽉 짜고 그러면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꿀인 것 같아요. 월 3만 원. 뭐 분리수거 이런 거는 돈은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
자, 다음 엘리베이터. 물걸레도 간단하게 닦는 거는 월 1, 2만 원. 스테인리스 세정제나 광택제 등 전문 세제가 들어가면 요금이 훨씬 올라가요. 월 3만 원부터. 요거는 세정제나 광택제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 세제가 들어가면은 걸레도 따로 써야 되고요.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월 3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잘 안 하고 계단 청소하면서 요 정도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하고 있고 4층 기준으로 한 층 추가될 때마다 만 원에서 15,000원인데 3층 건물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4층 이상은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된 이게 아마 5층 이상 아파트로 분류될 거예요. 그래서 딱 5층만 있는 경우도 잘 못 봤고 보통 뭐 6층이나 7층 약간 애매한 건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견적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통상 6층이나 7층 이렇게 되면 딱 그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 빌라처럼 좁게 안 돼 있어요. 복도도 보통 긴 경우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대부분 있는 경우도 많고 6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견적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 왜 요래 뜨죠? 견적이 많이 올라가요. 이런 거는 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3층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근데 3층은 요거는 가능하면 가격을 안 깎는 게 좋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3층인데 안 깎아주냐 하면은 최대 7만 원 이런 식으로 까주기도 하는데 요렇게 하면 이동 동선 시간도 있고 해서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3층이라도 웬만하면 그냥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고 뭐 추가로 서비스로 주차장 월 1회 청소해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낫기는 해요. 3층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견적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달라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거 말고도 견적이 얘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냥 오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복도, 주차장, 엘베에 대해서 견적을 좀 얘기해봤고 세부 견적은 정말 다 달라요. 건물도 저희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찍어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요. 돌아다녀 보면은. 그래서 제 목표 2025년 상반기에 청소책 부분의 견적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고 매트리스 청소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싱글은 8만원, 퀸은 10만원, 킹 사이즈는 12만원, 그 이상은 시가. 그 이상이 뭐냐 하면 뭐 칼킹 사이즈, 킹 사이즈보다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혼자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매트리스 뒤집다가 본인이 깔려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킹 사이즈까지 해봤고 그 이상은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매트리스에 카페트, 소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거 견적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카페트도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또 털도 다 달라요. 단모가 있고 장모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 견적은 좀 건너뛰려고 하고 방충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 3만원, 중 4만원에서 5만원, 대짜 6만원에서 7만원. 이게 계단 청소하면서 하는 방충망이거든요. 그래서 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기준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여기에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뭐 스테인리스, 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적을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고 에어컨, 벽걸이는 8만원에서 12만원, 스탠드랑 시스템 에어컨은 시가 다 다르기도 하고 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적어놨고 세탁기, 통돌이는 8만원 이고 드럼 세탁기는 시가 요거는 아마 10만원 이상 형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세탁기는 통상 통돌이가 더 쉽죠. 간단하고 이 마저 조금 더 얘기하면 계단 청소 말고 그 화장실 청소 있죠.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한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요거 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해서 5만원 받든가 또는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사무실도 마찬가지. 이게
요거는 조금 견적이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 시간당 10만 원 정도 측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해서 5만 원 받기도 하지만 그 화장실이 소변기 대변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 고객한테 크기를 대충 알려달라고 해요. 가로 세로 몇 미터 정도 되겠느냐 사진도 한번 보고요. 요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 정도 걸리겠구나 하고 시간이 측정이 되거든요. 대략적인 소요 시간이. 뭐 사진을 받아보고 고객한테 크기를 들어봤을 때 한 2시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20만 원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이 좀 안 걸릴 것 같다. 20만 원 받고 2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넉넉 잡아서 3시간 잡고 30만 원 부르면 돼요. 부르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이에요. 특히 사무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그리고 청소업체 견적은 업체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나마 계단 청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전에 그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이야기를 했죠. 다 비슷하게 불러요. 20, 20, 20, 20. 근데 한 업체가 청소를 따려고 10만 원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것저것 명목으로 더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청소업계에 입주 청소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를 가가지고 그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없는데 바퀴벌레 사체를 넣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뭐 약을 놔드릴 테니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일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의 명언,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뭘 하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길. 이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냥 대부분 그냥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뭐냐면 청소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고민들을 듣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와,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청소하는 게 뭐 대단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청소가 그냥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것. 저는 이게 청소업에 있으면서 제가 뭔가 세제나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이상한 고인물들이 자꾸 댓글 달아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청소라는 건 그냥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거지 뭐 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뭔가 입찰을 본다든가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간다면은 크겠죠. 기업 거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큰 공사가 되겠죠. 큰 사업이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려는 청소는 끼케야 계단 청소지 않습니까? 그냥 계단 쓸고 닦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번씩 뭐 이메일 주거나 해서 상담을 받아보면은 와, 뭐 저렇게 많이 생각할까?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1만 알면 되는데 10에 100에 별의 별거를 다 고민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인적인 이 조언은 너무 많이 생각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전세를 얻는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아파트를 얻는다든가 그런 거는 고민을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뭔가 상가를 내는 사업, 수천이 뭡니까? 수억이 들어가죠. 이런 거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 보는 분들 중에 막 수십억을 들고 있는 자산가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고 있다고 쳐도 수억이라는 사업은 굉장히 고민되는 사업이겠죠. 그런 거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게 맞는데 그냥 쓸고 닦고 하는 빗자루 쓰레받기 들고 쓸고 닦고 하는 사업에서 뭘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지 저는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실제로 그 제 유튜브를 보고 또는 청소책을 사서 사업을 하든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보잖아요.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은 시작조차 못해요. 이 왜 시작조차 못하는지 압니까? 계산. 온갖 것을 다 계산. 이렇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좀 햇빛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아직까지 제 유튜브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 직업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햇빛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때가 8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단 청소. 그분이 제 책을 사고 나가지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린 피드백은 그 직업이 햇빛에서 일하기 때문에 너무 고되다. 왜냐하면 8월이 피크인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9월 지나가지고 한 10월? 10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혼자 해버리더라고요. 경기도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일을 꽤 많이 땄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방충망도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방충망과 방충망 업자가 하는 방충망은 조금 다릅니다. 영업 방법도 다르고 제가 하는 방충망 계단 청소하면서 하는 방충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암만 고민한다 해도 답이 없어요. 직접 봐야 알지. 그래서 뭔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모든 사업인 있죠.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은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계획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실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양말을 한번 팔아보셔요. 본인 생각대로 한 하루 이틀 계획을 하고 파나 바로 나가서 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서 딱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교육 안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게요. 2월에는 자리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이게 1월에 신청한 분들이 1월에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고 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치신 분도 있고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2월로 밀려졌거든요. 1월에 신청했는데 원래 1월 13일, 6일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이 2월로 미뤄져가지고 2월에는 조금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1월이 오히려 낫다. 이게 1월 지금이 청소 준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 이게 1월에 좀 물어보셨다가 2월에 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1월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교육 자리가 지금 13일인가요? 이렇게 하고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혹시 2월에 신청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1월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견적 분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조금 상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